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보름 앞두고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더웠던 탓에 특히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명절 물가를 잡겠다며 민생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크게 오른 물가에 물건을 쉽게 고르지 못합니다. 폭우 이후 역대급 긴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자 서민들의 한숨이 커졌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희도 와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다 보면은 자꾸 보시다시피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전통시장에서도 배추 한 포기가 평균 7,000원, 최대 10,000원까지 오르는 등 지난달보다 40%가량 뛴 겁니다. 무는 한 개당 4,000원, 열무는 한 단에 8,000원으로 한 달 만에 2에서 30%가량 뛰는 등 더위에 영향을 받는 채소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 살기는 진짜 힘들어요. 안 비싼 게 없어. 다 모두 돈만 원 들고 나와야 한 가지 사면 없어. 다만 최근 햇과일이 출하되면서 과일값은 안정화되고 있어 추석 차례상 물가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동안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 가격이 최대 50% 떨어지며 안정을 되찾은 겁니다. 작년에는 워낙 날씨로 인해서 수확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작년 거 올해 파는 데는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거 나오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햅쌀과 공산품, 축산물 가격도 내리고 있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4,16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각각 2%가량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정부도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해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 고금리 이전인 3년 전 수준으로 명절 물가를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아산시 은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61살 남성이 물에 빠져 1시간 20분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구가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다 풍덩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9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 35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주택 옆 창고로 불이 번지면서 차량 2대가 소실돼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시가 지역 동네 빵집들이 급성장하면서 빵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빵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 대표 빵 개발과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천안에 처음 문을 연 지역 대표 빵집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보다 5년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26년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는데 2019년에는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베이커리 테마파크인 빵들가마 마을을 오픈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천안에만 지점이 4곳인데 지난해 매출은 251억 원으로 대전 성심당과 군산 이성당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빵집 순례를 할 적에 가장 가보고 싶은 빵집으로 거듭나가지고 천안의 빵의 도시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 또 그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 밖에 300여 개의 동네 빵집들이 저마다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 빵 마니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 천안에서 만들어졌다는 호두과자 역시 지역의 대표 제과 브랜드입니다. 천안의 명물로 100여 년간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역엔 66곳의 호두과자 전문점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며 빵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자 천안시는 지난 2021년 빵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는 1년에 2차례 빵빵데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빵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관광 활성화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 중에는 거의 독보적인 빵의 도시다는 닉네임을 얻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 5년 내에 그거는 그건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천안 대표빵 개발을 위해 베이커리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빵의 맛집인 빵소 지정을 확대합니다. 특히 천안 호두과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호두와 국산 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품질 인증제도 실시하는 등 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세종시 갑선거구인 김종빈 국회의원이 창당 약 7개월 만인 오늘 새로운 미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종의 기적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 뱀에게 물리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뱀 물림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박정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뱀 한 마리가 그물에 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천 서면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발견된 겁니다. 뱀이 겨울잠에 대비해 늦 여름과 가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가을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뱀을 만나 물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뱀 물림 사고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3,053명인데 그중 8월과 9월에만 절반에 가까운 1,441명이 발생했습니다. 뱀에 물리면 상처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부종이 발생하고 구토와 어지럼증, 근육 떨림 등 뱀의 독성 여부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혈액응고 기능장애도 생겨 잇몸부터 뇌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뱀에게 물렸을 때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상처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은 효과도 없고 물린 부위 윗부분을 꽉 묶게 되면 묶은 부위 아래로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강 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입으로 빨아내다가 본인 입에 있는 세균들이 뱀에 물린 환자한테 오히려 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독이 퍼질 수 있어 빠른 응급실 방문이 중요한데 그 전에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라면 반지 등 액세서리를 제거하고 구토를 대비해 몸을 옆으로 누워 구급대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실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혈액검사상에서 독사에 가깝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항뱀 독소를 맞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에 오를 때 긴 팔과 긴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면 뱀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에는 긴 막대기로 풀을 헤집으며 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동탄에 있는 시외버스가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차량은 공휴일 구분 없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세종정보청사까지 1시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외버스 노선은 기흥역 신갈, 동탄역을 거쳐 세종정보청사, 세종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정차하고 대전 유성버스 터미널까지 운행됩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 출시를 맞아 세종시가 9월 한 달간 반값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응패스 출시 첫 달인 9월에 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세종시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간선 급행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 세종시 지역 대중교통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입니다.
대전시는 7월부터 2달간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한 드론 감시 등으로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대기배출 및 방지 시설 부적정 가동 등입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1일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살인한 경력이 있고 흉기로 찌른 부위가 살인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 지역 현안 사업비가 올해보다 4.1%, 1,754억 원이 늘어난 4조 4,09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비에 1조 4,782억 원이 반영됐고 개방형 양자팹 구축과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 R&D 분야가 예산안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올해보다 5.6% 늘어난 10조 7,798억 원을 확보했으며 장항선 개량 519억, 고남에서 창기도로 건설 207억 원을 포함해 TV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에 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식당 주인의 딸인 7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주인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청 형사 2부는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당시 7살인 업주의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뒤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보안 수사 끝에 무고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